네, 이렇게 좀 한번 합시다. 일단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해야 되는데 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조건부 확률 지난 시험 범위였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딱 여기 있는 게 그 범수가 나한테 시험 범위 보내줬잖아. 거기 정확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 결론 이런 거였단 말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건부가 없어. 그냥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가능한 모든 사건 중에서 그 해당하는 일이 일어날 만한 포인트, 이게 지금 원래 확률이지. 맞아요? 근데 조건부 확률은 모든 상황이 아니라 이랬다고 일단 첫 번째 확률을 구하게 만들거든요. 오케이? 첫 번째 가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내가 필요한 그 대상, 여기 조건부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했냐면 얘 대표적인 문제 이런 식이야. 오늘 비가 와요. 비가 온다. 근데 비가 매일 똑같은 확률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인 거야. 오늘 비가 왔어요. 그러면 내일 비가 오는 확률 있지. 오늘 비가 오고 내일 비가 오는 그 확률. 오늘 비가 왔다 하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10분의 7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가 오지 않았다 하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10분의 4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뭐뭐 했다면 하는 요 상황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받는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오늘 비가 올 확률 이 내용을 A라고 내일 비가 오는 걸 B라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 이제 기억이 아예 안 날 것 같아서 그래. P, A 이런 식으로 부르면요. A가 일어날 확률 이 얘기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조건을 걸고 들어가면 P, 지금 얘는 B에 대해 물어보거든? 묻는 문장 자체가 내일 비가 올 확률 이렇게 묻는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생짜로 P, B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왔냐 안 왔냐에 따른 상황으로 보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 상황은 말이야 바를 걸고 A 이렇게 써주면 됐었거든요. 오케이? 일단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저 표현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구나. 그 중에 누가 오른쪽에 있는 대상이 배경 상황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쌤이 화날 확률 말고 안지우가 나한테 침을 뱉은 다음에 그랬을 때 쌤이 화낼 확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때를 가져다 뒤에다 갖다 박아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건을 기준으로 이제 독립과 종속을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 B, 바 A가 P, B 혹은 P, A가 B가 P, A라면 독립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문장이 농구를 했을 때 부상을 입을 확률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일단 해봅시다. 그냥 가만히 살다가 부상 당하니? 당한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 딱히 그래본 적 없어? 안지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크게 다친 적 있어요? 뭐야? 너 다친 적 없구나. 고음수 살면서 제일 크게 다친 적 있어요? 그냥 뼈 부러진 거. 몇 부러진 거 언제? 초등학교 때 뭐 하다가? 축구하다가. 축구하다가. 그래. 농구하지 않아도 부상 입을 때 있다니까? 맞아요? 내가 고등학생 중에 제일 웃겼던 건 혹시 너네한테는 세종이 알아요? 세종이? 알아요. 우리 세종이가 작년에 니네 광주 내리막길에서 가방을 메다가 가방을 이렇게 메고 가방이 무거워서 뒤로 도는 거에 자기가 자빠져서 가방한테 업어치기를 당한 뒤 뭐 부러졌댔나 아니 뭐가 됐었어 얘가. 그래서 병원 갔었어. 어때요? 가방을 메다가도 부상을 당하세요. 그치? 계단을 내려가다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부상당할 확률 이렇게 하면 맞아? 뭐 계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전체 인원 중에 맞아? 매년 병원에 방문하는 인구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병원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인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물론 뭐 어떤 뭐 다른 질병도 있겠지만 일단 부상이라고 볼게요. 그런 상황일 건데 농구를 했을 때 부상 확률을 좀 바꿔보자. 오케이? 야 그러면 너가 솔직히 가방을 매다가 부상 입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모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부상 입는 확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주변 애들 봐봐. 농구하는 친구들을 계속 꾸준히 관찰해보세요. 그럼 그 인원들 5대5로 1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도 한 3경기마다 한 명씩 손가락에 뭔가를 하고 나서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당연한 건데 전체 상황보다 농구할 때 부상 입는 확률은 뭐 하겠어요? 커요. 크겠죠?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의미가 이런 거야, 지호야. 농구했을 때 부상 확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있을 것 같아. 농구를 하다 보면 충분히 다칠 법해. 그러니까 부상 입을 수 있겠다. 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 확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다. 얘가 만약에 농구가 아니라 다른 거였다면? 당구였다면? 좀 달라 보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가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그 친구가 종속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부상 확률인데 이 앞에 확률을 아예 스포츠 계열이 아니라 이런 거 어때? 선풍기를 켰을 때 부상 확률 이렇게 하는 거야. 관련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나 애기들 때문에? 아예 관련은 뭐 있을까? 김치찌개를 먹을 때 김치찌개를 먹을 때 생기는 부상 확률은 어떨까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부상 확률과 비슷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내용을 찾을 거면 부모의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어야 될 거겠지? 그 분자에는 부상 입은 인원의 비율이 얼마냐 이걸 거 아니야? 맞아요? 안주 선수의 내 말 이제 좀 못 알아듣겠지? 그래? 이쪽이 뭐예요? 김치찌개 먹다가 응. 부상 당한 사람 분에 부상 당한 사람이에요? 이거 원래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라센을 원래 볼 필요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좀 볼게. 확통 고2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자체가 뒤에 있는 이 A라는 친구가 배경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봐. 전체 중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나는 A라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궁금한 거거든. 좋은 예시 없나? 실험 다시 해볼게. 지금 부상을 방금처럼 할 거야. 전체 사람들 중에서요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겠죠. 맞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부상 입는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야. 부상 이렇게. 근데 물론 이 모든 부상이라는 게 일을 하다 입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놀다가 일상생활 중에 다칠 수도 있고 운동 중에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을 거냐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오케이? 한주에 내 말 알지? 인원을 이렇게 잡을게. 전체 인원이 100명이야. 오케이? 그리고 부상 입은 사람은요 전 세상에 30명밖에 안 돼요. 30명. 운동하는 사람은요 한 절반 정도 운동을 한다 칠까 이 세상에. 오케이? 물론 쌤 합쳐서 80명이니까 남은 인원 20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겹쳐있는 인원이 있을 테니까. 오케이? 이런 상태였어.
만약에 여기 가운데 겹친 인원을 한 10명 정도로 처리를 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운동하는 사람 40명 이렇게 얘기했지. 맞아? 그 다음 부상 입은 사람 남은 친구는 20명 이렇게 얘기했죠. 얘네 다 합치면 몇 명? 70명이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이면서 부상도 안 입은 게 30명이겠죠? 오케이? 자, 이런 상태일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는 거. 확률을 물어볼 거는 확률을. 근데 그냥 누군가 와서 너한테 부상 당할 확률, 살다가 부상 당할 확률이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 부상 당할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전체 인원 중에, 전체 인원 몇 명? 100명 중에서 부상 당한 친구 몇 명이에요? 30명이니까 30이에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그게 아니었던 거야. 어떤 게 궁금했냐면 부상을 입기는 입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운동하는 상황 속에서 부상 입는 확률이 얼마나 돼? 이게 궁금했던 거야. 네. 오케이? 이게 이 운동이라는 게 상황이 돼버리잖아. 상황. 상황은 분모죠 지금. 네. 맞아요?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은 몇 명 있어? 전체가? 50. 50명이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 부상은 몇 명이 당했다? 10명이 당했네?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확률은 10분의 3이고 여기 있는 확률은 5분의 1이고 10분의 2죠. 좀 뭔가 이상하다 근데? 약간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10이랑 20을 바꿀래 그냥. 오케이? 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이 어때? 그냥 부상당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상 더 많이 당해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이 50명이라는 친구는 어떤 필터 조건을 갖고 있는 걸까? 운동하는 사람. 이 50명은 운동하는 사람이야. 이 친구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네. 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 속에 얘가 누굴 포함하고 있어? 부상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 중에 얘는 운동이면서 그리고 부상까지 다녀야 되는 사람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조건부 확률에서 이미 다뤘어요. 그걸 좀 꼴보기 싫게 하면 PA분의 PA 교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지금 내가 이거 컴마라고 찍었잖아. 운동하면서 부상 입어야 되잖아. 동시에 해야 되니까 교집합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게 조건부 확률인데 우리가 지금 독립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독립에 대한 얘기를 PB가 A랑 PB가 똑같대. 오케이? 무슨 말이냐? A인 상황 속에서 B가 일어나는 거나 그냥 전체 상황 속에서 B가 일어나는 게 똑같대. 그럼 사실 A라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알 바가 없는 거 아닐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운동이 이랬어요. 오케이? 운동이 이랬어. 근데 상식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운동이 아닌 거야. 이게 운동이 아니라 대충 뭐 김치찌개 먹는 사람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숫자가 막 변했겠지 뭔가. 맞아요? 숫자가 막 변했을 거야. 근데 계산을 다 해봤는데 봐봐. 그냥 부상당한 사람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부상당한 사람이 10분의 3이었어. 오케이? 근데 상황을 이렇게 본 거야. 부상을 당했는데 얘네가 언제 부상을 당했냐면 김치찌개를 먹을 때 김치찌개를 먹은 사람들 중에서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결론이 10분의 3이야 그냥. 김치찌개 먹다가 부상을 어떻게 당해? 그렇잖아. 그렇지만 김치찌개 먹고 나서 딱 일어나는 순간 뭐 넘어지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김치찌개 먹다가 넘어지고 이런 상황은 일상생활과 다를 게 없는 거지 사실.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 두 개 확률이 뭐예요? 똑같으면 사실상 이 상황이라는 김치찌개가 필요한 거니?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김치찌개를 먹은 거랑 부상을 당한 거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냥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관계 없으면 우리를 뭐라 불러? 독립했다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 사건인지 아닌지가 궁금해.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조건부 확률로 해보고 그냥 확률로 해봤더니 두 개가 그냥 똑같아. 그럼 그 조건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너 독립이야? 이렇게 모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상황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독립이라고 부를게.
그럼 그게 아니면 종속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아, 내가 원래는 바로 문제 풀라 했는데 이거 잠깐 연습 좀 해야겠다. 280번 한번 볼게요. 자, 크기가 같은 빨간 공 2개, 노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전체 몇 개야? 6개야? 그 중에서 2비로 공 2개를 꺼낼 거고, 첫 번째에 노란색, 두 번째에 빨간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칠게요. 오케이? 그럼 생각을 좀 해봐. 일단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 좀 해보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에 노란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 지금 계산상 이렇게 들어갈 거야. P 예를 들어 A 바 B 혹은 P 이거 순서 맞춰줄게. B 바 A 이렇게 써놨어. 너는 어떻게? 일단 P A를 먼저 깔고요. 그 위에 P A면서 교 B까지 까는 게 지금 내 목표죠. 오케이? 자, A라는 친구가 상황으로 깔려 있잖아. 맞아? 그럼 내가 얘를 계산을 하고 싶으면 분모에 어떻게 써야 돼요? P, A 먼저 쓰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위에는 P, A, 교, B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아요? 계산을 좀 해보자. 지금 전체 6개의 공이 있어. 그 중에서 꺼냈더니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6개 중에 몇 개가 노란색이야? 4개가 노란색이야. 6분의 4의 확률로 처음에 노란색이 나왔겠죠. 그럼 PA라는 친구가 얼마일 거야? 6분의 4일 거야. 오케이? PA 교 B는요, 처음에 노란색이 나오고 두 번째 빨간색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처음에 노란색이 빠져나갔어. 이제 몇 개 됐어, 공? 5개 됐어. 몇 개, 몇 개? 2개, 3개, 이렇게. 오케이? 그 2개, 3개 중에서 누굴 꺼내자? 빨간색 꺼내자 했죠. 맞아요? 그러면 노란색 나오고 빨간색 꺼내는 건 5개 중에 빨간색 몇 개? 2개를 꺼내는 그런 상황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 분자는 얼마? 5개 중에 빨간색 2개를 뽑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요거 계산을 좀 하면요, 20분의 12가 되고 대각선 이렇게 곱하니까 약분하면 얼마? 10분의 6 여기까지 써지겠죠? 맞아요? 너를 가지고 내가 T, B, 바, A야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냥 10으로 해놓을게. 깔끔하니까. 그 다음 P, B를 그냥 구해달래요. 오케이? P, B를 한번 구해볼 건데 P, B는 뭐야? 두 번째에 노란색인 사건이 이랬지. 맞아? 그럼 이 P, B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노란색이 나왔냐 빨간색이 나왔냐에 따라 두 번째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달라지겠죠. 공이 2개 있냐 하나 있냐 차이니까.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그 확률들을 뭐 해야 돼요? 더 해줘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P, B를 내가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첫 번째로 처음에 누가 나왔다면? 처음에 빨강이 나왔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처음 빨강이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확률이? 처음에 빨강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 6분의 2죠. 6개 중에 2개가 빨강이니까. 맞아? 처음 빨강이 나오고 두 번째에도 빨강이 나와야 되지. 그럼 숫자가 줄어서 5개, 숫자 줄어서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냥 너를 해놓은 게 우리가 찾는 첫 번째 케이스의 확률이 30분의 2 약분하면 1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아? 만약에 처음에 빨강이 아니라 처음에 누가 나왔다면? 처음에 노랑이 나왔다면, 처음 노랑은 어떻게 6분의 4로 뽑고 그 다음에 빨강을 뽑아야 되잖아 우리. 빨강은 어떻게? 5개 중에 몇 개? 2개 뽑아요 이런 거죠. 약분하고 계산하면 15분의 4가 되겠네? 맞아? 그럼 너네들을 가져다 뭐 해요 우리? 더했죠? 2개 더하면 15분의 얼마? 5 이렇게 되지. 약분하면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되겠네요. 맞아요? 이 친구 약분 한번 다시 해줄게. 얘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어때? 2개의 확률 똑같이 달라?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이야. 응? 야 확률 다르면 종속이야. 확률 다르면 종속이야. 확률이 뭐 하면? 똑같으면 독립이야. 오케이? 그 상황이 되든 그 상황이 아니든 똑같은 상황이면은 그거 독립이라고.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땠어? 확률이 달랐죠? 그러면 처음에 빨간색을 뽑냐 노란색을 뽑았냐에 따라 B 사건에 영향을 미쳐줘 안 미쳐줘? 미쳐줘. 그러니까 너는 종속이야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사실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 뭐라고? 처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 두 번째 영향 미치는 거 이미 알고 있었지. 그럼 그거 자체가 종속 사건인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본인들이 학원을 왔어요. 응? 학원을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봤어. 오케이? 그리고 점수를 뭐 예를 들어서 80점 이렇게 받은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한 1년 정도 80점을 받다가 아 이제 학원 그만다니까 이러고 학원 딱 끊었어. 그리고도 본인이 80점을 계속 받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원이 비디오. 학원 좀 의미 없지 않나 이 생각할 수 있죠. 그 의미 없다가 왜 나오는 거야? 너의 시험 점수는 학원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 없었던 거야. 누구랑 관련이 있었던 거야? 나랑 관련이 있었던 거잖아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나온 점수가 아니다 이 생각이 들지. 맞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뭐 하면 똑같으면 네가 생각했을 때 점수가 똑같으면 학원과 너는 아예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상황이었겠죠. 맞아요? 만약에 학원을 그렇게 다니다 끊었어. 점수가 그냥 꼬라 박혔어. 20점 이렇게 나왔어. 무슨 생각해요? 학원이 비디오. 학원 다닐걸. 이 생각 한번 하겠지.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점수가 달라졌잖아. 맞아? 점수가 달라졌으니까 내 점수가 어디서 온 거다? 학원에서 온 거다 이런 고민을 하겠죠. 맞아요? 그 얘기야. 확률이 뭐예요? 달라요? 확률이 다르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A라는 상황에서 B에 영향을 미쳐주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그거를 쏙 빼니까 갑자기 달라진 거야. 쏙 끼면 다시 이렇게 되고 너네 종속이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고요. 지금 본인들 받은 프린트 기준으로 이쪽 다시 보시면 지금 그 얘기 똑같이 다 써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독립이다 종속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이제 식으로 한번 옆에다 쓸 거거든요. 옆에 하나 써볼게. 얘를 갖다가 바꾸면 P, B, 바 A는 P, A분의 그렇지? P, A, 교, B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게 P, B야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그럼 요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P, A, 교, B는 얼마다? P, A 곱하기 P,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요 문장이 비교적 편하니까 이렇게 외우자라는 거고요. 그 밑에 독립종속의 판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매번마다 어렵게 보지 말고 네가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궁금해. 그러면 PA 교 B, PA, PB 세 개를 구해서 너네를 곱한 게 얘가 된다면 독립으로, 너네를 곱한 게 되지 않는다면 종속으로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구나.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독립 종속에 대해서 성질이 성립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문제 스타일이 이런 식일 거예요. 얘가 독립 종속인지를 구분을 시키다 보면 뭐 글씨로 써져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계산시키는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성질을 알면 계산이 좀 편하다 이런 걸 보고 생각을 해봐. 독립이라면 조건부 확률로 걸든 그냥 확률로 걸든 똑같지. 맞아?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 A에 대한 B든 A여에 대한 B든 그냥 B든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조건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반대로 뒤집어도 똑같은 얘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A라는 상황 다 똑같은 1, 2, 3번 사이즈 다 똑같은 상황이지. 뒤에 조건이 뭐가 돼도 바뀌어도 원래 있던 앞에 그대로만 보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너네가 독립이면 A랑 B여랑 B A여랑 B여도 각각 서로 독립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예 A, B는 같은 세상 속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야, A가 B한테 영향을 어차피 못 미친대. 그럼 B도 A한테 영향을 못 미치겠지. 맞아? B도 A한테 영향을 못 미친 상태에서 A가 아닌 친구가 B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럼 A가 아닌 친구가 B에 아닌 친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니? 그것도 아니에요. 독립의 대표적인 예시는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수학 문제 10문제를 풀었을 때 내일 범수가 살찔 확률 이런 거야. 상관 있어요? 그냥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오늘 수학 문제 10문제를 풀지 않았을 때 범수가 살찔 확률도 건드릴 수 있겠니? 그것도 없단 말이야. 반대로 범수가 살찔 확률을 가지고 내가 몇 문제 풀지 정할 수가 있나? 그것도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모든 대상들이 서로가 독립일 거다. 여기 일단 독립의 성질이래. 자, 종속 성질은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종속이라면 네 마음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네 마음대로 B바 A랑 B바 A열을 갖다가 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는 확실히 같지 않다는 것만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될 거고요. 독립사건 계산 뭐 그렇구나 할 건데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얘기는 해줄게. 확률이 직접 나와 있어. 만약에 문제 케이스가 크게 두 개일 거 아니야.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이 조건부 확률 PA분의 PA도 B인 거 이미 알고 있지? 이거는 이미 알고 있고 1번은. 그럼 두 번째 있는 요 내용이 뭐냐? PA라는 친구는 교집합이랑 교집합에 여집합을 껴놓은 친구를 합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림상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요렇게 있는 게 누구야? A야. 그렇죠? 너를 가져다 복사해서 이렇게 만든 친구를 내가 B야. 너 전체가 전체 U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그리고 확률이라는 건 전체 넓이분의 해당 영역의 넓이 이거잖아. 오케이? 그럼 봐봐. A 기준으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영역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PA라는 친구 자체는 전체 1, 2, 3, 4 영역 중에서 1, 2번 영역이 갖고 있는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그게 지금 PA잖아? 그러면 이 친구 PA교 B가 무슨 말이냐? 일단 분모가 1, 2, 3, 4번 똑같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 A교 B는 얼마야? 2번 영역에 대한 얘기겠네? 맞아요? 더하기 이 친구 분모 1, 2, 3, 4 똑같아요. 분모 1, 2, 3, 4 똑같은데 A, 교, B, 여를 찾아달래면 B의 여집합은요 어차피 1, 4죠. 1, 4 맞아? 1, 4랑 A랑 겹치는 거니까 결국에 B, A, 교, B, 여 이 친구가 1번 영역 표현하는 거겠지. 니네 사실 이거를 기억 많이 못할 것 같아. 그 작년에 집합 연산할 때 이런 건 있었어요. A 차 B를 갖다 다시 표현할 때 A, 교, B, 여 이렇게 붙이는 게 있었거든. 그걸로 봐도 상관은 없고. 결론. 그러면 똑같은 거 맞지? 분모가 1, 2, 3, 4인데 그렇지? 얘는 분자가 1, 2 얘는 분자가 1 아니 뭐야 2 1 이렇게 되잖아. 두 개 더하면 똑같은 얘기겠죠? 맞아요? 네. 안주 어렵냐? 뭐 어려운데? 잘 모르겠어? 일단은 그냥 이대로 하고 잠깐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두고 잠깐 밑에 문장 말만 하고 빨리 문제 좀 풀어볼게. 문제 풀어야지 감이 올 거야. 여기 확률로 또 이제 주어진 거 그냥 상황을 보고 네가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 근데 걔네들을 이제 단어를 뭐라 부르냐면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건 추출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10개의 공이 있는데 검정색 9개, 흰색 하나야. 오케이?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를 딱 뽑았을 때 그게 흰색일 확률은 10분의 1이죠.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뽑을 확률은 10분의 1이야.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그렇게 있고 안주도 딱 갖다 줬어. 안주가 흰색을 뽑는 순간 범수는 뽑을 의미가 있니? 없어. 다 뽑혀버렸단 말이야. 맞아? 안주가 검정색을 뽑으면 범수는 뽑을 만은 하겠죠. 맞아? 그러니까
안주가 뽑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범수가 뽑아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너가 뽑은 행동이 얘에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지. 너가 무엇을 뽑냐에 따라 이 친구의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야. 반대로 안주가 뭘 뽑든지 간에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면 고범수가 뽑을 때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앞에 누가 뽑았든 상관없죠. 맞아요? 네. 그 얘기고 복원 추출은 뽑았어. 다시 넣고 다시 뽑자. 이게 복원 추출. 비복원은 뭐야? 뽑았어. 바로 다음 사람에게 시작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복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사람과의 관계가 알 바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독립이야. 서로 관계가 되게 독립적인 거야. 만약에 비복원을 했어. 뽑고 바로 다음 친구 넘겼어. 그럼 너가 뽑은 게 영향 미쳐주잖아. 아 그러니까 너는 종속이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일단 의미는 그 정도 될 거고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페이지 좀 넘겨봐. 넘겨봐서 1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오케이? 이 친구 이제 확률이 직접 주어진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사건 A, B가 일단 뭐라고 줬어요? 독립이라고 줘버렸죠. 맞아? 그 다음에 PA, PB, 여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야. 너를 좀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일단 이렇게 좀 가자. PB 여면은 PB라는 친구는 얼마예요? 3분의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독립이라 그랬잖아. 독립은 배반 사건과 다른 얘기예요. 겹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이 친구를 기준으로 P, A, 교, B라는 친구는 독립이기 때문에 PA랑 PB를 곱한 거라고 봐도 된다 그랬지 아까? 아까 그 식 기억나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너가 4분의 1이야. 너가 3분의 2야. 계산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야. 그걸 정답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냥 지금 일단 1번 정도 문제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뭐 이런 걸 거고 4번 잠깐 볼게요. 이 친구 확률을 구해야 돼. 근데 A가 확률할 성공은 0.7, B가 성공하는 건 0.9야. 두 선수가 한 번씩 할 건데 둘 중에 한 명만 성공해달랬죠. 이 친구가 왜 지금 독립 그게 들어가는 거냐면 A가 차는 거랑 B가 차는 건 서로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A가 잘 차면 B가 위축돼서 못 차니? 이 친구는 거의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A가 어떻게 차든 B도 그대로 찰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거일 거고 일단 글씨를 네가 읽었잖아요. 맞아요? 읽고 나서 처음으로 봐야 되는 게 A, B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영향 안 미쳐요. 오케이? 영향을 안 미치면 독립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너가 일단 독립 사건일 거야 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명만 성공하는 걸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첫 번째로 누가 성공? A가 성공. 그 다음에 그럼 B는 뭐 해야 돼? 실패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럼 A가 성공할 거니까 A가 0.7의 확률로 성공을 했겠지. 맞아? B는 얼마로? 0.1의 확률로 실패를 했겠죠. 그 두 확률을 뭐 해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동시에 곱하기로 연결하면 0.07이 되겠네. 맞아요? 다시 두 번째로 A가 뭐가 되고 실패가 되고 B가 뭐가 된다? 성공 이렇게 됐다 치자. A가 실패하면 0.3이죠. B가 성공하는 건 0.9죠. 계산하면 얼마야? 0.27이네. 두 계산을 뭐하자? 더하자 0.34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하고 끝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게 확률의 특징인데 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안주 아까 보니까 독립 보면서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문제를 풀 때 또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 그러니까 개념이 잘 받아들여지는 친구는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고요. 개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 친구도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에 큰 어려움까지는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일 중요했던 이 빨간색이야. A, B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밑에 문제 잠깐만 볼게. 풀진 않을 거예요. 너네 풀 거야.
A, B, C, D 네 도시에서 내일 폭염이 발생할 확률이 이랬대요. 서로 독립으로 이미 줘버렸지. 맞아? 독립 기준으로 A, B, C, D의 확률을 다 알고 있고 세 지역에서만 발생하래. 뭐 하면 돼? A에서 발생 안 한다면 B에서 발생 안 한다면 C에서 발생 안 한다면 D에서 발생 안 한다면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아, 4개 중에 3개만 된다는 거 너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케이스 다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 똑같은 얘기고요. 우리 7번 독립시행의 확률 7번 좀 잠깐 보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올게. 승률이 5분의 3인 테니스 선수가 4번의 경기에서 2번 이겼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만, 독립시행의 확률은 아직 안 하지 않았나? 독립정통만 배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시행 확률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이 뒤에 계속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알아야 되는데, 독립시행이라는 게 일단 의미가 이래요. 아까 말한 독립종속에 대한 뭐 이야기랑 관련이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동전이 있어. 나 근데 진짜 동전이 있어. 이 동전이 앞에 숫자도 있고요, 뒤에 그림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동전 이렇게 해갖고 탁 했어. 앞일까 뒤일까? 봤더니 뒤였어. 다시 이거를 또 한 번 또 했다 칠게요. 앞일까 뒤일까? 운이 없게 지금도 뒤야. 이런 거 계속 반복을 할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 친구를 이렇게 계속 할 거란 말이야. 요 행동에요. 처음 한 거, 두 번째 한 거, 세 번째 한 게 관련이 있니? 없어요. 처음 앞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은 독립적이죠. 그리고 이 한 번을 행동하는 걸 우리가 시행한다 그러잖아. 맞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걸 독립시행이야 이렇게 부를 거고, 독립시행은 의미상 이렇대. 어떤 시행을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으면 독립시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올라서 떨어졌어, 이거는 사실 독립시행은 아니지. 왜 그러냐면 같은 시험지에 같은 문제를 다시 푼다 해도 똑같은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요? 내가 이미 봤잖아. 그렇지?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는 게 독립시행일 거 아니야. 기억마저 읽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독립시행이라 볼 수 없지만,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굴린다 이런 친구들은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독립시행을 할 때 나오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좀 잘 쓰면 좋긴 하거든요. 일단 의미상 이래요. NC R에 P의 R, 1마 P의 N마 R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거 너무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의미상 약간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잠깐 라센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요 대상들이 지금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보자. 결국에 모든 확률은 합치면 얼마야? 1이죠. 100%고, 그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보자. 뭐 예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예시요? 아무 예시요. 혹시 요즘 상상하는 망상하는 거 뭐 없어요? 나 이렇게 할게. 안주 아직 여자친구 사귀죠? 아쉽게 헤어진 거야. 그래서 어바웃 타임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영어? 본 적 없어? 뭐 하는 거냐면 시간을 다시 되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해볼 거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독립시행이어야 되니까 너가 기억을 갖고 돌아가면 안 돼. 오케이? 대신에 이걸 나는 제3자 입장, 신의 관점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이렇게 할게요. 고백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었다 치자. 실패할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2겠죠. 맞아요? 근데 모든 똑같은 상황으로 반복할 거야? 그럼 봐봐. 결국에 내가 고백을 3번 하겠다라는 건 3분의 1과 3분의 2를 갖고 있는데 저 녀석들을 몇 제곱해서 세제곱을 해볼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얘 그냥 전개를 할게요. 근데 숫자로 전개하기 싫지? 잠깐 문자로 좀 바꿔놓을게. A의 성공 확률과 B의 실패 확률이 있단 말이야. 세 번을 했어. 케이스상 세 번 다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두 번 성공이 한 번 실패할 수도 있고요. 다시 A, B 제곱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 다시 B 세제곱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 이거 실제로 전개하면 앞에 개수가 얼마가 붙어? 3, B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게 무슨 짓거리냐? 왼쪽 아니면 오른쪽을 해서 몇 번 할 거냐면 세 번 할 건데 세 번 다 왼쪽이 나올 경우는 한 개밖에 없고 두 개 하나 나오는 건 세 번이나 나올 수 있고요. 하나 두 개 나오는 건 세 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나오는 게 몇 번? 한 번 나올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이 중에서 나는 결국에 성공할 확률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세 번을 해서 성공할 확률 세 번 다가 아니야? 그냥 성공할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일단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잠깐 냅두고요. 앞에 있는 친구들 잠깐 냅두고 내가 여기서 두 번, 한 번 성공하는 게 좀 궁금했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3분의 1로 바꿔놓을게. 3분의 1에 몇 제곱? 제곱. 두 번 다 성공을 해야 되니까 3분의 1이 제곱 곱하기. 그러면 나머지 한 번은 성공했어? 못했어? 못했어. 3분의 2에 1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이 확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개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두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이 내용 자체가 두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할 확률을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이 3이 왜 붙었니? 라고 했을 때 이 3은요 세 번의 고백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성공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성공 할 수 있잖아. 그 케이스 세 개를 써놓은 거겠지. 이런 세 가지 상황 속에서 확률상 이렇게 3분의 1이 두 번 3분의 2가 한 번 나왔어요.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요 내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몇 번 시행했을 때? 세 번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이야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 친구가 지금 NCR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이런 거야. 5번을 했다 칠게요, 고백을. 오케이? 5번 중에 2번 성공하고 싶어서 너가. 오케이. 그러면 5번 중에 2번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미쳐서 성공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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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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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성공 실패를 좀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5번 중에 몇 번? 2번 성공했다고 치자. 오케이? 근데 성공은 얼만큼 했냐면 3분의 1의 확률만큼을 2번 성공한 거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전부 실패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남은 친구 3분의 2 중에서 얼마? 3번을 실패했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요? 뭐예요? 뭐가요? OC 2. 이 OC가 뭐라고? 5번 중에 2번 성공할 경우를 낸 거야. 개수를. 그 개수가 OC 2개겠죠. 5번 중에 2번 성공할 개수 OC. 근데 그때 각각에 나오는 확률이 얘였잖아. 그러니까 그 확률을 곱한 전체 확률이 되겠지?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할 거고요. 의미는 이렇게 돼요. 뭔가 하나가 주어졌어. 예를 들어 뭐 동전이라고 쳐보자. 동전을 10번 던져서 4번 앞면이 나오면 좋겠어. 이렇게 한 거야. 언제 나오든 상관이 없어. 그럼 칠판에서 잠깐 써볼까? 10번을 던졌다며. 그치? 그러면 동전은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죠. 앞면이 몇 번 나오면 좋겠어? 4번 나오면 좋겠어. 그치? 동시에 뒷면은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 몇 번? 6번 나와야지 10번이지. 맞아? 근데 요 내용이 앞, 뒤 이렇게 나오는 거랑 앞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 개수들을 앞에다 뭐 해주자? 곱해주자. 10번 중에 몇 번이요? 4번이요? 이렇게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표현식을 가져다가 내가 독립시행 확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표현한 게 위에 있던 내용일 거고요. 독립시행을 가지고 뭐 이용하는 계산 첫 번째로 사건의 시행 횟수가 달라지면 경우 나누자 뭐 당연한 얘기예요. 시행 횟수가 늘어나서 달라졌어. 오케이? 고백을 5번 한 건 동일한데 성공을 4번 하고 실패 1번 하는 거랑 성공 1번 하고 실패 4번 하는 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횟수에 따라서 경우 나누자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가 배반 사건이 두 사건의 독립시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배반 사건이라는 건 결국엔 겹치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지. 오케이? 이 친구는 그냥 문제 풀면서 다시 좀 확인을 하는 게 편할 거고요. 점수 또는 위치에 대한 얘기들도 그때 가서 좀 다시 볼게요.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페이지 이것 좀 필기 좀 해주시길 바래요. 7번부터 승률이 5분의 3인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뭐라고? 승률이 5분의 3인 테니스 선수가 있어. 그럼 얘는 질 수 있는 건 5분의 2고 이기는 건 5분의 3이잖아. 4번 중에 2번을 이겼으면 좋겠대. 네. 그러면 개수는 4개 중에 몇 개 이겼다? 2개 이겼다 치자. 근데 몇 번 이긴 거라고? 5분의 3의 확률이 몇 번? 2번. 그럼 나머지 5분의 얼마? 2의 확률이 몇 번? 2번 있었단 얘기겠죠. 저 녀석을 풀어다가 계산하면 정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계산할게요. 4C2는요 1, 2에 4, 3이고 곱하기 5에 세제곱 거기에 제곱 5에 2에 거기에 제곱이죠. 계산 좀 할게. 일단 2로 약분하면 2가 돼서 앞에 있는 숫자가 6이 될 거고요. 곱하기 여기 있는 요 친구 전체 얼마예요? 분모 5에 몇 제곱? 4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3 2개니까 9 2 2개니까 4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그럼 결과가 분모가 얼마니? 625점. 분자 얼마에? 4, 9, 36에 6을 곱한 거겠네? 계산하면 216 나옵니다. 너가 내가 찾고 있는 그런 확률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네 확통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누구였지? 한 명 정도만 쓸모있는 점수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저요. 너였어? 너 확통 몇 점이었어? 60. 몇? 점이었나? 나머지 친구들은 30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본인들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아하, 그렇군. 7번. 나머지 내용 똑같은 거고 10번 한번 볼게요.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이렇게 돼 있겠네. P라는 친구를 주사위 갖고 움직일 거야. 근데 첫 번째 합쳐서 5 또는 6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Y만큼 그거 아니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 아니면 이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X축으로는 무조건 1만큼 평행이동을 하죠. 네. 근데 Y축으로는 마일만큼도 하고 2만큼도 하잖아. 네. 맞아? 그럼 우리는 원하는 게 이런 거다. 몇 번 시행을 하냐에 따라서 한 번만 시행을 하면 X축으로 반드시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였겠지. 네.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얼마예요? 이라니까요. 잠깐만. 원점에서 시작하는 말이 어디 있었는데? 있지 여기. 한 번 하면 무조건 1이야. 그렇지? 2번 하면 무조건 2야. 3번 하면 3이야. 그럼 제가 6,3에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6번. 6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행을 몇 번 했다? 6번. 6번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행을 6번을 해서 그 결론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Y값 3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6번을 합칠 건데요. 마 1과 2를 적절히 섞어야지 3이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어때? 얘네가 한 번씩 나오면 1이죠. 네. 그거 몇 번 있으면? 3번 있으면 3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마1 몇 번? 3번. 2 몇 번? 3번. 2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아? 아, 그래서 시행을 6번 했고 가라는 상황이 몇 번? 3번. 나라는 상황이 몇 번? 3번 되었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가 3번, 나 3번. 그럼 가가 될 확률을 구해야 되죠. 주사위의 두 눈의 합이 5가 나올 경우는 뭐야? 1, 4, 2, 3이죠. 맞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그랬으니까 1, 4, 2, 3 다음에 3, 2랑 4, 1도 세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5가 나오겠다라는 건 4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맞아요? 1, 4, 2, 3, 3, 2, 4, 1 이렇게 6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해요? 2, 4, 3, 3, 4, 2 몇 개? 3가지가 있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네. 그러면 전체 합쳐서 몇 가지 확률이에요? 근데 세 가지 여기 나오는데. 아, 1, 5도 있구나. 5개다. 그렇죠? 아, 잘했어 아주. 아주 잘했어. 우리 범수가 아주 성장했구만. 자, 그래서 5개. 쟤네 2개 합치면 몇 가지예요? 9가지. 원래 순수성 몇 개야? 6개짜리를 2개 보니까 36가지죠. 1, 1부터 6, 6까지. 맞아? 그러면 이 친구 확률이 36분의 얼마?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약분조만해서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3. 다시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1 여기까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계산할 수 있다 봐봐. 6번을 해서 6번 중에 3번을 가족건이 나오길 바래요. 6시 3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 처음 게 4분의 1을 기준으로 몇 제곱하자? 세제곱하자. 4분의 1의 확률이 3번 나왔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 두 번째 건 그럼 얼마야? 4분의 3의 확률이 3번 나왔어. 요 얘기겠지? 그래서 저렇게 내가 실제로 확률을 구하고 몇 번 나왔을지도 파악해서 식을 쓸 수 있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그럼 이제 이 친구 계산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6시 3이라는 거는 얼마야? 분모 1, 2, 3의 분자 6, 5, 4, 9.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4의 6제곱, 그 다음 3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약분 좀 할게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얘 지워져서 5로 변하고 얘 지워져서 사라져고. 맞아요? 다 했나 쟤네? 계산 조금만 해볼래? 원래 4의 6제곱인데 4랑 약분해서 4의 5제곱 됐거든. 자, 그래서 4의 5제곱 얼마니? 2의 10제곱이죠. 맞아? 2의 10제곱 얼마? 1024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계산을 해보면 분모가 1024고요. 분자는 3 3개 있으면 27이잖아. 27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4번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맞아요? 오케이, 11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지금 한 것까지 하면 11번까지 본인들이 풀 수 있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돼. 지금 이제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까지 해놨는데 요 내용, 특히 독립시행은 한 문제로 따로 빠져서 나올 거거든요. 최소 아마 2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연습 좀 잘 좀 해놓으면 좋겠다. 이 정도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정말 쉬워. 근데 계산만 잘하면 되거든. 계산만.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너네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좀 갈게. 키워드 자체가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지. 맞아? 너 그럼 확률 변수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맞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 일단 이렇게 써놓을 거거든. 근데 써져 있는 글씨나 읽어볼까?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시행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래. 무슨 말이야 이게? 안주 감 와요? 잘 안 온단 말이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확률 변수는 체크만 해놔. 함수야. 함수야. 정확히 하나의 값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했으니까 냅두자. 함수야. 오케이? 그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을 표본 공간과 실수 집합을 정의역과 공역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요. 얘는 함수야. 함수. 얘는 함수야. 쟤 무슨 말일까? 잠깐 라센 다시 돌아와서 보고 올게요. 자, 확률 변수 이렇게 돼 있잖아. 오케이? 여기 지금 363번 한번 잠깐 볼게.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야, 그럼 세 개를 던졌을 때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뒤 이렇게 있겠지. 개수는 좀 다르겠고, 맞아?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개수 x를 갖고 고민을 해보면 앞면이요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3개가 나올 수도 있지, 맞아? 앞면이 2개 나올 수도 있지, 앞면이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지, 맞아? 네. 쟤네들을 확률 변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나오는 건데요. 0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0개 나왔다고. 0개 나왔다고. 그냥 그렇게 받을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확률 변수가 뭐 그렇구나 돼 있을 거고요. 얘가 이 상태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확률 분포를 같이 봐주는 게 좋은데, 확률 분포가 일단 여기 있는 글씨 먼저 보자.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확률의 대응 관계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우리 함수를 좀 살려서 보면요, fx가 있었어. 오케이? 근데 우리 x가 1일 때 값을 가져다가 뭐라고 표현해? f 1 이렇게 부르지,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얘는 이런 거야. 확률 p잖아. p인데 확률 변수 그 라지 x라는 친구가 확률 변수거든. 오케이? 요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방금 보고 있던 함수인 거예요. 알아듣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위에 보시면 p 라지 x는 스몰 x다 표현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문장을 가져다가 p 속에 누가 확률 변수 라지 x가 1이 되는 값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그러니까 봐봐. 얘를 p1 이렇게 써버리면 의미가 좀 이상해 보이거든? 왜 그러냐면 봐봐. fx라는 함수로 볼 때 우리가 f1 써져 있으면 x자리에 1 집어넣구나 이렇게 볼 거잖아. 맞아요? 네. 응? 안죠? f1은 x자리에 1 집어넣구나 이렇게 볼 거잖아. 근데 내가 얘를 p1로 써버리면 이상한 게 확률이라는 친구는 p 뒤에다 원래 뭘 집어넣어요? 그런 게 나오는 그 상황을 집어넣지. A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얘가 1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x가 1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럼 얘 말 자체가 x가 1이 나오는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그러면 아까 문제 같은 걸 넘어가서도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기준으로 x가 0부터 3까지만 이렇게 있었잖아. 맞아? 얘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이런 식인 거야. p x가 1이 될 확률을 구해와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야 그러면 x가 1이 됐다라는 건 앞면이 몇 개 나왔다는 거야? 한번 앞면이 한 번 나왔다는 거야. 세 개의 동전이래며, 그렇지? 세 개의 동전이래며. 그러면 우리 어떻게 세면 돼? 세 개 중에 하나가 앞면이면 좋겠고요. 그렇지? 앞면이 나오는 친구는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 누구? 2분의 1의 확률 중에 두 개는 뒷면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방금 독립시행 확률 배웠잖아. 그래서 이러한 확률을 뭐 하겠다? 갖고 있겠다 대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F1 하면 1 집어넣는 것처럼 P, X가 1이라는 건 X가 1이 될 확률을 찾아와라는 문장인 거야. X가 1이 되는 거,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 세 개 중에 하나가 앞면이고, 그렇지?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요거 계산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받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 안 한다. 확률 분포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그 확률의 대응 관계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대응 관계. x가 1일 때 얼마 갖는다. 그렇지? x가 2일 때 확률이 얼마야? x가 3일 때 확률이 얼마? 이거 있지? 이런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보겠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봐봐. 10개의 동전을 던져요. 오케이? 10개의 동전이 전부 앞면이 나올 확률과 앞면 4개, 뒷면 6개 나올 확률 중에 누가 더 많을까? 두 번째. 두 번째가 더 많아요. 알고 있어, 그 사실? 안죠? 왜? 먼저 써볼까? 칠판에다가 동전 10개야? 10개를 던졌어. 모두 앞면이 나왔다는 게 10개 중에 10개 모두 앞면이 나왔고요. 2분의 1에 10가지 제곱으로 확률로 나왔겠지. 뒤에 있는 친구도 2분의 1에 0제곱이었겠죠 뭐. 맞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10개 중 10개가 모두 앞면일 확률 이거잖아. 그치? 근데 10개 중 4개만 앞면이면 좋겠어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2분의 1에 10제곱, 아니 4제곱, 남은 친구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했다 치자.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에 10제곱이죠. 네. 이거 계산해도 2분의 1에 10제곱이지. 맞아? 얘네들의 숫자가 똑같은데 개수가 어때? 얘는 얼마야? 1이죠. 얘는 숫자가 훨씬 크겠지. 10개 중에 4개 앞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 거야? 10개 모두 앞면일 확률과 4개가 앞면일 확률 중에 4개가 앞면일 확률이 더 높죠. 많죠. 확률 분포가 그렇게 돼 있어야 부를 수 있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내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할만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건 그 값이 나왔을 때 나오는 확률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걔네들을 갖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게 있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오케이? 이건 구분을 좀 해놔. 이산 확률 변수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이 새끼 왜 아직까지 있지? 넘어가. 연속 확률 변수 어디가? 연속 확률 변수를 안 주네. 그럼 옆에다 써야겠다. 사실 얘랑 대응되는 개념이 뭐가 하나 있냐면 얘랑 대응되는 개념이 이산 확률 변수 말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써요? 이산과 연속은 서로 대응되는 관계, 반대 관계야. 무슨 말이냐? 이산 무슨 뜻이니? 네. 이산 무슨 뜻이야? 터진다는 거. 흩어진다는 어떻게 알았어? 이성가죠. 좋아. 이산은 떨어져 있는 거야. 땅가로 3개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런 변수가 있고요. 연속은 이어져 있다는 얘기겠지. 맞아? 개념상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사위라는 게 있잖아. 맞아? 주사위를 굴리면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뭐뭐 있어? 1, 2, 3, 4, 5, 6밖에 없죠. 맞아요? 1 다음에 2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나? 이게 뭔 개소리야? 1.1 이렇게 넘어가? 아니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 이런 대상들을 떨어져 있는 대상 이상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 예를 들어 니네가 애를 낳았어. 그 애기의 최종 키는 몇 센치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친구가 170, 그 다음 갑자기 175 이렇게 크니? 어떻게 커요? 연속적으로 쭈르륵 늘어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상 확률 변수 같은 건 사실 자료로 표시를 하면 옆에다가 다른 색깔로 쓸 수 있으면 써주면 좋아요. 얘를 자료로 쓸 거면 u 한 개의 값을 가져버리다 보니 막대 그래프 있지. 막대 그래프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돼. 근데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엔 이 친구는 우리가 그냥 그래프로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 그림 본 적이 있니? 막 지능 검사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정규 분포? 여기가 평균. 당신은 상위 몇 %입니다 이런 거? 요 친구들 예를 들어 지능이야 지능. 지능이 1, 2, 3, 4 이렇게 안 돼 있을 거거든? 그 친구보다 조금 높고 나중에 다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냥 발달도 이런 거를 할 때는 연속으로 많이 보게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의 함수들로 예를 들어 정상, 그러니까 평균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압도적으로 많겠죠. 극단으로 가면 개천재, 극단으로 가면 개바보 이런 거잖아. 맞아? 그 인원들은 확실히 적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있을 거나 그러면 저기 앞에 있었던 이산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동전을 10번 던졌어. 10번 던져서 전부 앞이 나올 확률은 하나. 그치? 전부 2개 나오고 요렇게 3개 나오고 요렇게 요런 모습이겠지. 이런 모습 이런 느낌이겠죠. 맞아요. 요런 뉘앙스로 표현되는 게 이상확률 변수다 뭐 이 정도일 거고요. 이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변수의 종류를 표현을 했다. 오케이? 그 변수들로 만드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 변수는 사실상 x값이잖아 지금. 1, 2, 3, 4, 5, 6 이런 x값이잖아. 걔네들로 만들어지는 함수를 우리가 첫 번째로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얘를 가져다가 만드는 걸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이 친구에 있는 친구 뭐라고? 두 번째 거 확률 밀도 함수. 사실 개념도 거의 똑같은 얘기거든요. 질량 함수는 이런 거야. 돌멩이가 있다 치자. 오케이? 돌멩이 1개, 돌멩이 2개 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막대 그래프들을 하나의 돌멩이로 보세요. 돌멩이. 이 돌멩이 중에 누가 제일 무거울 거 같니?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자. 가운데가 좀 무거워 보여. 맞아? 너의 질량이 가장 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게 질량 함수고.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쭈르륵 붙어 있는 게 연속 함수잖아. 그럼 얘네들은 무거운 1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가운데 거 하나가 무거워 이런 게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왜 밀도 함수냐면 이쪽에 있는 부분이 훨씬 인원이 어떻게? 인원이 많이 있죠. 여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뭐 하겠어요? 빽빽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너를 내가 밀도 함수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오케이? 그냥 그 정도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는 질량 함수만 하니까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너가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이 있을 거 아니고 예를 들어 주사위로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 그치? 그거를 함수에 딱 집어넣었어. 어떻게? 주사위를 굴렸더니 그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 2가 나올 확률은 얼마? 3이 나올 확률은 얼마?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맞아요? 주사위 너 10번 던져서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 각각의 확률 1이 나올 확률 얼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이 모습 자체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와서 성질 좀 볼 건데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확률은 당연히 0에서 1 사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있는 모든 x들 있죠? 걔네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 야, 주사위가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 4 나올 확률, 5 나올 확률, 6 나올 확률을 더했어. 그거 말고 주사위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확률을 다 더하면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잖아. 얼마여야 돼? 1이어야만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 동전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다 더했어. 얼마? 1이 나와야만 해. 오케이? 아, 그래서 모든 확률 다 더하면 1이야. 그 다음에 너를 가져다가 문제를 어떻게 많이 시키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하게 시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x가 예를 들어 1 이렇게 딱 찝어주면 그때 확률만 구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x가 주사위가 1부터 3 사이로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럼 너 뭐 해야 돼요? 결국에 1 나올 확률 구하고 2 나올 확률 구하고 3 나올 확률을 구해서 더 해야 되겠지? 맞아?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진짜 주사위 넘는 확률을 볼게. 1, 2, 3, 4, 5, 6 1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2 나올 거 6분의 1이지. 3 나올 거 6분의 1이야. 6분의 1이야, 6분의 1이야, 6분의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문제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P, 봐봐. X라는 친구가 3이 될 확률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6분의 1이요? 대답하시면 되죠. 맞아요? 왠지 지금 알아들어 이거? 좀 애매해? 이 문장이 지금 어색한 거잖아. x가 3일 때 나오는 확률이 얼마냐? x가 3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주사위가 3이 나올 확률 얼마 이거잖아.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3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7도 6분의 1, 7은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3이 나올 확률 6분의 1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누가 와서 야, x가 1부터 3 사이가 될 확률은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야.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될 확률은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얘네들은 사실상 P, X가 1인 거랑 그치? X가 얼마인 거? 2인 거랑 X가 얼마인 거? 3인 거를 더하는 거랑 똑같겠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다 더해서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로 줬을 때? 부등식으로 줬을 때 얘 시그마 써서 좀 먹은 것 같은데 그냥 그 영역 사이에 있는 모든 확률을 뭐 해줘라? 더해줘라. 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지금 안 하고요. 잠깐 문제 좀 풀었다가 조금 쉬고 와서 할게요. 자, 12번 한번 보세요. 확률 변수 x에 확률 분포가 있대요. 자, 이런 얘기죠. x가 1일 때 나오는 확률, x가 2일 때 나오는 확률, 3일 때, 4일 때 나오는 그런 확률들이야. 그렇지? 근데 모든 확률을 다 합치면 애초에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지금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지. 요거 두 개랑 5분의 2죠. 얘는 2분의 1이지. 맞아? 그러면 다 더해보자. 그냥 5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a까지 하면 그게 1이란 거잖아. 얘 통분할게요. 10분의 얼마야? 4에다가 얘는 10분의 얼마? 5죠. 맞아요? 아, 결국에 a가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 10분의 1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우야 막상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 어느 정도 알아는 먹겠지. x가 1일 때 확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오케이? 아, 이렇게 자료에 있으면 확률의 합이 1이다를 반드시 활용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16번 한번 볼게요. 얘가 뭐 물어봤어? 확률이 어떤 거? 3 이하일 확률이 K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3 이하라는 건 1이거나 3이라는 거잖아. 얘네 둘을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이 얘기죠. 두 개 더하면 12분의 12분의 3, 12분의 2지. 계산하면 12분의 5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너의 계산값 K가 얼마다? 12분의 5다. 여기까지 쓸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K가 12분의 5니까 계산하면 60 곱하기 12분의 5는 약분해서 5 나오고 5, 2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지금 내가 푸는 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치? 딱 하나만 더 하면 안 돼? 요거 하나만 해줄게. 너네 나중에 풀기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 자, 19번. 아까처럼 표가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안 나와있죠. 그럼 너한테 뭐 하라는 걸까? 표를 만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좀 귀찮아. 정훈의 팀은 남학생 넷, 여학생 5, 그 중에 임의로 대표 2명, 뽑힌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겠대.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확률 변수, 여학생이요. 몇 명 뽑힐 수도 있어? 2명 뽑힐 수도 있죠. 2명 전부 다. 그렇지? 아니 애초에 봐봐. 9명 중에 2명 뽑아서 그 2명 중에 여자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네. 여자는 2명 있거나 아니면 여자는 몇 명 있거나 1명 있거나 아니면 여자가 없을 수도 있죠. 뽑힌 대표팀에. 네. 맞아? 내 말 이해해? 지우야? 지금 저런 상황일 건데 쟤를 내가 표로 바꾸고 싶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야. 여자가 아예 안 뽑힐 확률은 어떤 식이에요? 남자 몇 명 중에? 4명 중에 2명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전체 9명 중에 2명 뽑는 상황인데 그 중에 남자 넷 중에 2명 뽑았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맞아요? 동시에 여자는 몇 중에 5 중에 안 뽑았어요. 이렇게 쓰면 된다. 같은 맥락이야. 여기 있는 거 P1 기준으로 이번에도 어때요? 전체는 9명 중에 2명을 뽑았거든요. 오케이? 근데 남자 몇 명 중에 4명 중에 1명 뽑고 여자 5명 중에 1명 뽑은 거랑 똑같더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지막에 여기 x가 2다 하면 px2 있을 때 다시 분모의 얼마? 9c2 쓰시고요. 4명 중에 4명 중에 남자 안 뽑고 여자 5명 중에 2명 뽑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들을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요. 계산 과정은 귀찮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0 집어넣은 게 6분의 1 집어넣은 게 9분의 5, 2 집어넣은 게 18분의 5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표가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네. x가 얼마? 0이거나 1이거나 2일 수 있죠. 거기에 따른 확률이 어떻게 돼요? 확률이 0일 때 6분의 1, 1일 때 9분의 5, 2일 때 18분의 5 이런 상황이겠지? 맞아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니? 1명 이상으로 뽑힐 확률 이랬잖아. 1명 뽑히든가 2명 뽑히는 확률 너네들 뭐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얘 18분의 10이지? 합치면 18분의 15겠죠? 맞아요? 결론 정답은 18분의 15 약분하면 얼마? 6분의 5입니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지금 모든 말들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일부러 이거 숙제도 안 줄 거거든? 네. 숙제라는 건 딱히 없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할 건데 자, 제일 중요한 얘기 이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거고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일단 여기 맨 밑에 보시면요 뭔가 계산이 좀 되어 있거든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3가지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이 얘기고 사실 중3 때인가 저런 내용 한 번씩 하기는 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일단 한번 물어준 거 봅시다. 평균이라는 내용은 말이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전체 다 더해서 그렇지, 전체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면 평균이죠. 맞아요? 근데 내가 구할 거는 확률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대. 확률에 대한 평균. 그러면 그 확률들을 전체 뭐 해서? 더해서 다시 나누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 확률을 더하고 나누고 이 행동들을 할 건데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x라는 친구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였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때 나오는 확률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1일 때 뭐 예를 들어 6분의 1, 오케이? 2일 때 6분의 1. 아 귀찮으니까 계속 다 써야겠다. 6일 때 6분의 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확률 질량 함수 자체에 대한 평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애초에 모든 평균이 6분의 1이지. 그럼 딱 봐도 평균 얼마일 것 같아? 6분의 1일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이렇게 좀 보자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요 전부 곱해서 더해주세요. 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전까지 있던 그 대상들을 더하고 나누는 건 별량이라는 실제 숫자들에 대한 얘기죠. 맞아? 근데 확률이라는 친구는 비율이잖아. 맞아? 확률 자체가 이미 나누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확률 애초에 어떻게 구해? 전체분의 해당 개수 이렇게 들어가지. 맞아? 전체분의 해당 개수, 전체분의 해당 개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행동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냥 곱하기만 해줘도, 서로 곱하기만 해줘도 6분의 1이 나오죠. 맞아요? 너네들 곱하기를 하면 6분의 2가 나오지. 맞아요? 너네들 곱하기만 해주면 얼마 나와?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친구들을 전부 다 뭐 하기만 해주면? 더하기만 해주면 이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확률의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좀 이제 안 와닿을 수 있긴 한데 일단 넌 6분의 1부터 6까지 넣으니까 얼마니? 6, 10, 15, 21, 6분의 21 그게 평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물어보고 있는 평균 EX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얘는 결국에 변수의 평균이란 말이야. 이렇게 변수의 평균? 그러니까 이 결론이 3으로 나누면 2분의 7이죠. 맞아요? 이 확률 변수 얘네 있지?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다? 2분의 7이다.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도 한번 봐볼까? 여긴 나와 있었네, 연속 함수가. 여기서 이 내용 이제 같이 확인을 좀 해볼게요. 기대값, 다른 말로 평균, 기대값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 행동을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지. 그 친구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일단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걔네 모두를 뭐 하자? 더하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너네들을 곱하면 얼마? 4분의 2 다른 말로 2분의 1. 걔네들 더하면 1이죠. 평균은 얼마야? 1이야.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야. 어떤 행동을 할 거야? 그래서 그 행동을 했을 때 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지. 나는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오겠다? 1개가 나오겠다. 도박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 예시라서 한번 말을 좀 해볼게. 대학교 가면 퀴즈를 되게 많이 보는 거 알아? 퀴즈요? 웃긴 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름을 퀴즈라고 정해줘. 모든 학교가 다 퀴즈라 불러. 근데 퀴즈는 사실상 수행평가거든요. 개념이. 근데 수행평가도 그냥 수행평가가 아니라 니네처럼 막 자료조사하는 그런 수행평가는 없고 사실 퀴즈라는 건 그냥 오늘 퀴즈 봅니다 하면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끔씩 중간이나 기말고사도 그런 퀴즈 형식으로 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퀴즈 형식으로 볼 때 나 같은 경우에 우리 과 같은 경우 전기과에서 갖고 실제로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냥 문제, 시험 문제. 근데 가끔가다 그런 거 있거든요. 1번 뭐뭐뭐뭐뭐뭐뭐 맞냐 틀리냐 OX를 볼 때가 있어요. 오케이? 2번 뭐뭐뭐뭐 OX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대학교 웃긴 점 OX 퀴즈를 해서 5개를 했다 칩시다.
오케이? 이 5개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네가. 5개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웃긴 점 이런 거야. 안 쓰면 빵점이거든. 그리고 맞추면 플러스 1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안 쓰는 그러니까 안 쓴 사람이랑 5개 다 틀린 사람이랑 안 쓴 사람이 더 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찍지 말란 얘기죠, 그거는. 찍지 말란 얘기인데 정확히 이거는 내가 아는 쌤 얘기거든요. 쌤이 나 학생 때 이 확률 관련된 정확한 확률 아니 다른 얘기인데 생명과학 얘기였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서 아무것도 안 해서 0개를 썼어요. 오케이? 그랬는데 학점이 생각보다 잘 나온 거야. 왜냐면 이 바보 새끼들이 뭐 해서 풀어서 망한 친구들이 있었대. 마이너스 5점 받은 친구는 나보다 못한 애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기대값이 0이라서 그냥 안 쓰는 게 낫겠다 해서 안 쓴 거래. 오케이? 그럼 그 기대값이란 말이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거든요. 자, 5개의 친구를 가져다 계산을 할 거야. 5개의 친구를 가져다 계산할 거야. 자, 첫 번째 확률 변수는 누구 나올 수 있니? 5개를 전부 다 맞춘 플러스 5점이 나올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 4개 맞추고 하나 틀리면 몇 점이야? 3점. 3점이죠. 3개 맞추고 2개 틀리면 1점. 만약에 2개 맞추고 3개 틀리면 마이너스. 그렇지? 그 다음에 마상, 그 다음이 마오 이런 확률 변수가 있겠죠. 다 풀었단 가정하에는 이 점수들 이외에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다 풀면. 그러면 그냥 다 풀었다 치자. 그거 아닌 것까지 계산 너무 많아서 이 상태에서 계산을 좀 해보자. 다 맞추려면요 몇 가지의 확률을 뚫고 들어와야 봐야 되니? 2분의 1의 확률로 맞추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맞추겠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전체의 몇 제곱? 5제곱. 맞아? 그러면 이 3개를 했던 친구들은 어떤 식이야? 2분의 1의 확률로 3개를 맞추고 2분의 1의 제곱의 확률로 2개를 맞추고 그 개수가 5개 중에 3개 맞췄어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오케이? 3개가 아닌데 4개인데 이거 4개 맞췄어요 4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오케이? 깔끔하게 쓰고 싶어서 어차피 2분의 1은 합쳐도 되잖아. 그래서 요 3개짜리 확률을 이렇게 쓸게요. 2분의 1의 5제곱에 얼마? 5C 4 이렇게 쓸게. 그럼 요 친구는 어떻게 돼? 5C 3에다가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맞아? 여기는 요 친구 어떻게 돼? 5C 2에다가 2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 여기 있는 친구 어떻게 돼요? 5C 1에다가 2분의 1의 5제곱. 그렇지? 여기 있는 친구 5C 0제곱이니까 결국에는 뭐 없다 치고 2분의 1의 5제곱이겠지. 맞아요? 계산을 좀 해보자. 2분의 1의 5제곱은 얼마야? 32분의 1이죠. 맞아? 이 친구 32분의 1인데 5C4는 5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계산을 쭉 하면 결국에는 32분의 5 이렇게 나와요. 다시 5C3은요 5, 4, 1, 2 계산해서 10이거든요. 이 친구가 32분의 10이야. 약분 안 할게. 오케이? 이 친구도 결론이 똑같아요. 너도 32분의 10이야. 오케이? 이 친구 어떻게 나와 그러면? 32분의 5야. 이 친구 결국 얼마예요? 32분의 1이죠.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20, 30, 32 이렇게 나오지. 얘네들 합치면 1 나오는 제대로 된 확률 질량 함수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무슨 값을 찾을 거야? 기대값을 찾을 거야. 오케이? 기대값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놈을 뭐해? 곱해. 곱하면 얼마야? 32분의 5. 두 놈을 뭐해? 곱해. 그럼 32분의 얼마? 두 놈 곱하면 마이너스 32분의 10. 두 놈 곱하면 마이너스 32분의 얼마야? 15. 그렇죠? 두 놈 곱하면 마이너스 32분의 5죠.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0. 기대값 0이야.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네가 얘를 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찍을 거라면 어차피 몇 점이 기본이야? 빵점이 기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이 빵이라는 점수는요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요. 여기 나오는 변수 있지, 변수. 요 변수들을 무작위로 네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얼마 나오는 게 맞다? 0 나오는 게 맞다, 이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걸 생각하고 뭐 했다? 안 풀었다. 괜히 이거 풀어서 찍으면 그것도 어차피 0이잖아. 근데 괜히 잘못 찍어버리면 조금 내려가겠죠? 어차피 찍을 거 안 써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한 말 이해하기 괜찮을까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친구는 문자 알아들어야 된다. 2x 이렇게 쓸 거야. 2. 그리고 저 2를 표현할 때 기대값이라고도 부르고 평균이라고도 부르고 걔네들은 표 두 개를 뭐해서 곱해서 계산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산이죠. 그럼 도대체 분산이 뭐니? 분산은 이거 알고 싶은 거야? 얼만큼 떨어져 있냐가 궁금한 대상입니다, 지금. 오케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가 궁금한데 여기 써져 있는 M 이 친구 있지? 우리 저 M을 가져다가 뭐라 부르냐면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평균이거든. 오케이? 얘가 뭔 짓거리 하는 거냐? 그냥 이 정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봐봐. 평균이 딱 있어요. 얘보다 조금 높은 친구, 조금 낮은 친구, 조금 더 높은 친구, 좀 덜 낮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떨어진 값들이 궁금하지. 맞아? 근데 얘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X축이라고 해놓고 얘가 평균 M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평균보다 살짝 높은 친구 있고 조금 덜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높은 친구, 더 높은 친구, 뭐 낮은 친구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수치로서 더해버리면 결국에 너를 다 더해버리면 그게 평균이 돼버리지 않겠니?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올라갔고 이만큼 떨어졌고 이만큼 떨어졌고 이만큼 올라갔고 이만큼 올라갔고 이만큼 떨어졌고 이만큼 떨어진 거잖아. 맞아? 그럼 걔네들 다 더해주면 서로서로가 메꿔지면서 평균이 짜잔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떨어진 정도를 찾을 수는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너를 기준으로 일단 떨어진 정도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x 값일 거 아니야. 변수 값일 거 아니야. 맞아?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파란색 길이를 x에서 뭘 빼자? 평균을 빼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x에서 평균을 빼자. 근데 문제는 요 친구도 x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이 친구도 x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너도 x에서 평균, 너도 빼는 거잖아.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x 빼기 평균이라는 이 친구가 양수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있죠. 걔네들을 다 더하면 0이 나와버리지. 나는 그게 필요 없다 그랬지. 얘가 뭐면 좋겠어? 0이 안 되면 좋겠어. 음수 값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 전체를 뭐 하자? 너 전체를 제곱하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쟤를 제곱하는 순간 양수 친구도 양수로, 음수 친구도 음수로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값을 평균으로 뺀 다음에 제곱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떨어져 있는 정도가 눈에 보인다. 이 정도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 값을 평균으로 빼고 제곱해서 뭘 찾자? 분산을 찾자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식이 결국엔 어떻게?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이 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까지 시켰지. 맞아?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뭘 붙여요? 제곱을 시키고 그 친구에 대해서 2를 붙였지. 2라는 건 결국에는 평균이잖아. 맞아? 무슨 말이냐면 떨어진 정도들의 평균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너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뛰어난지, 너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덜 떨어졌는지 이건 내 알 바 아니야. 이 집단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의 차이를 갖는지가 궁금하지. 그러니까 그 떨어진 값들의 평균을 내버리면 그게 분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고 친구랑 경화여고 친구가 있었다 칩시다. 그래서 니네 광주고 친구 애들을 딱 봤어. 그래서 광주고 평균 있지, 평균
평균이 50점이야. 오케이? 경화요거가 딱 봤어요. 경화요거 평균이 얼마야? 또 50점이야. 그럼 평균이 같으면 같은 수준의 학교겠니? 모른단 말이야. 그걸 네가 까보고 싶잖아? 어떻게 까보면 되냐? 학교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이렇게 까보는 거야. 너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대상들 좀 보자. 너 점수 몇 점이니? 저 51점이요. 그럼 평균보다 1점 높지. 맞아? 제곱하면 1이죠. 너 몇 점이니? 저 54점이요. 4점 높지. 제곱하면 16이죠. 근데 네가 16만큼 크다. 네가 1만큼 크다. 그게 상관이 없고 나는 이 집단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너가 갖고 있는 16과 너가 갖고 있는 1을 뭐 해서 더해서 얼마로 나누자? 2로 나누자. 얼마예요? 2분의 17. 그렇지? 대충 그 정도 값만큼 이 친구들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어 볼 수 있겠죠.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니네 학교 애들이 예를 들어 평균 50점 이렇게 나온 거야. 모든 반의 친구들이 100점 아니면 빵점이었던 거야. 차이가 커요, 적어요? 차이 개 많이 나지. 100점 아니면 빵점밖에 없다는 거야. 맞아? 그럼 100점을 받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50점에서 몇 점 올라간 거야, 걔네? 50점 올라간 거지. 빵점 받는 친구들 기준으로 50점에서 몇 점 떨어진 거야? 50점. 그러면 플러스 50점과 마이너스 50점이랑 떨어진 값들을 서로 제곱을 하면 50제곱하면 얼마야? 250. 2500. 마이너스 50 제곱하면 얼마야? 2500. 더하면 얼마야? 나누면 얼마야? 2500. 결론적으로 뭐 하면 뺀 친구들의 제곱을 가져다가 평균을 내면 25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맞아? 근데 만약에 경화여고 친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거짓말한 치고 전교생 모두가 50점을 받은 거야. 그러면 점수에서 50점을 빼고 그냥 0이잖아. 차이가 없죠. 그럼 이 친구들의 분산이 0이란 얘기겠지. 네. 맞아? 그러면 광주고 분산이 2500이고 경화여고 분산이 0이야. 누가 더 차이가 심한 학교인 거야? 광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 뭐 해서 그 값을 평균에서 빼서 제곱한 다음에 평균 내고 싶어. 이게 내 목표야. 오케이? 근데 매번마다 이 행동을 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냐면 잘 봐봐. 지금 위에 있는 내용에다가 내가 너네 이게 너네 거에 넣었거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좀 써놔 얘를. 이 페이지 3페이지에다가 여기 2 보이죠? 2x 이거. 이 뒤에 파트 있나? 여기 있구나. 여기다 영어 보면 되겠다. 요게 앞부분 얘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냐면 얘를 풀려면 순서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값을 가져다가 평균을 빼요. 오케이? 3페이지 맞아요? 이건 4페이지야. 평균을 빼요. 그 다음 그 녀석들 자체를 우리가 뭐라 불러? 차이라고 부르지.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자체가 차이의 제곱인 거죠. 맞아? 그래서 차이의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거든. 요 문장을 차이 제곱 평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분산을 구하려면 단점이 있다. 단점이 무슨 단점이 있냐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지. 그치? 평균을 구하고 걔네들을 다시 전부 다 뭐 해서 빼서 얘는 전부 다 빼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평균을 또 만들어야 되죠. 계산이 좀 많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보는 거거든.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차이의 제곱에 그만큼의 확률을 미리 곱해버리자. 그만큼의 확률을. 그 일이 많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요 숫자 지금 보면 좀 괴랄했죠. 애초에 내가 이거 찾아오는 것도 되게 귀찮았잖아. 요거 맞아? 이거만 하고 끝낼 거야. 찾아보면 귀찮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얘를 가져다 저 행동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평균이 얼마였다? 0이었죠. 네가 아까 계산했을 때. 맞아요? 평균이 0이니까 0을 기준으로 5에서 0을 빼자. 얼마야? 5. 그거 제곱하면 25일 거고
너를 빼자 제곱하면 3제곱이겠죠? 너 빼자 1제곱이겠죠? 너 빼자 1제곱이겠죠? 너 빼자 3제곱이겠죠? 너 빼자 5제곱이겠죠?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친구들을 계산해서 25, 9, 1, 1, 9, 25 해놓고 얘네들을 뭐 해서? 더해서 나누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얘네 더하면 얼마야? 10, 20, 50이니까 70 나오죠. 70을 얼마로 나누자? 6으로 나누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평균이야. 무슨 정확히? 차이의 평균이야, 그치? 그럼 이게 분산이거든요, 이제 결론이. 계산이 귀찮겠죠. 뭐 할 거냐면 너를 기준으로 그냥 바로 빼는 거야. 평균을 일단 구해야 돼. 이건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빼면 5잖아. 얘네들을 제곱하고 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뺀 상태에서 뺀 5에서 이 숫자를 뭐 해버려요? 그냥 곱해버리자. 오케이? 어차피 평균을 낸다는 거 자체가 지금 내가 한 이 계산처럼 따라가도 되지만 아까 평균 어떻게 구했어? 너네 둘이 곱하고 너네 둘이 곱하고 너네 둘이 곱하고 곱해서 더하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뺀 친구 차이를 두고 곱해버리면 그게 분산이겠죠. 맞아요? 그게 여기 맨 밑에 써져 있는 거야. 차이의 제곱에 곱했죠. 너네들을 다 더하니까 내가 뭐라 부른다? 평균어. 분산의 평균 이렇게 부르겠죠. 차이의 평균을 내가 뭐라 부른다? 분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분산 옆에다가 키워드가 뭐라고? 차이의 제곱의 평균이야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차이가 0인 거예요? 아니 차이가 이거 6분의 7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0인데 0이 이 친구들 다 계산하고 지랄 땐 0이었잖아. 근데 걔가 그냥 전부 이 친구들이 0, 0, 0, 0, 0, 0 나왔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얼마로 누구랑 달라? 0이랑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 떨어진 값들을 봤더니 6분의 70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거야. 영어부터 일반적으로. 근데 저 일일이 다 하면 쌤이 어렵다 했잖아요. 아니 일일이 다 하는 이 계산을 일일이 하지 말란 거야. 지금 저 밑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얘기야. 결국에는요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는 얘랑 맨 밑에 있는 얘는 같은 의미고요. 순서상 이제 얘라는 친구가 왜 분산인지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명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계산할 때 그냥 밑에 걸로 많이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얘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결국에 쟤도 분산을 구하는 방법인데 그럼 이렇게 보는 건 어때?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요 친구는요 누구의 제곱이야? 2x제곱. 2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이 무슨 말이야? 요 값들을 제곱하겠다는 거지. 제곱의 평균 이렇게 불러도 되죠. 맞아요? 빼기 얘는 평균 전체를 제곱했지. 평균의 제곱 맞지? 이렇게 해도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그냥 이 얘기거든요. 옆에다가 한글로 써놓으세요. 얘가 무슨 말이라고? 제곱의 평균에 빼자. 누구를?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식을 사실 써는 게 이 밑에 내용이야. 이 밑에 내용인데 지금 뭐 한 거냐면 빨간색이 나와야 됐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빨간색에 대한 실질적인 계산을 밑으로 설명을 한 건데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표준 편차는 뭐냐? 저기 있는 요 친구 내가 이제 시그마라고 부르거든. 얘가 니네가 알고 있는 시그마 누구야? 이거지 이거. 요게 대문자고 요게 소문자야. 그래서 우리 저렇게 있는 약간 동그라미 올챙이처럼 생긴 걸 시그마라고 부를 거고요. 시그마라는 친구는 결국에 분산의 루트를 뭐한다? 붙인다 될 건데 이런 거야. 분산이 결국에 얼만큼 떨어져 있냐가 궁금한 거였잖아. 맞아요? 분산이 결국에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게 궁금한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왜곡돼요. 왜곡돼. 무슨 말이냐면 아까 광주고 그거 평균 얘기했었죠 우리. 광주고 평균 분산이 2500 나왔죠. 그리고 경화요구가 0이었지.
맞아? 근데 그 숫자들이 얼만큼인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2500에다 루트를 한번 씌워보자. 루트를 씌우면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50이야 이러면 평균적으로 평균에 대해 50점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까 상황이 어땠어? 100점 아니면 빵점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평균 50점으로부터 50점 높거나 50점 낮은 거였지. 떨어져 있는 정도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씩 50점씩 차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네가 내신 산출할 때 실제로 표준 편차를 써먹어요. 왜? 분산을 썼을 때의 장점은 음수값이 없어진다는 장점이었잖아. 맞아?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숫자의 왜곡이 있지. 제곱을 했기 때문에 너무 커 보인단 말이야.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 루트를 씌운다. 결국에 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절대값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통해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게 되겠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겁니다. 그치만 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